윤석열 대통령의 긴박했고 절박한 이 상황에 손을 내밀어서 잡아야지만. 반갑습니다. 부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은 TV입니다. 12월 3일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나니 후폭풍이라고 하죠.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이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 탄핵 추진하겠다라고 들고 나왔습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머리를 굴려서 민주당의 후폭풍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지금 언론을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죄다라고 지금 이제 왁구를 제대로 잡고 공격을 하는 모양새죠. 반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국회의 해산 요구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라고 당부하면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한동훈 당대표는요,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좀 무게를 두고 국방장관을 해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12월 4일 새벽 4시까지 국방부 장관의 움직임이 이제 확인은 됐었지만 지금까지 움직임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했다라는 것에 조금 더 깊은 고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러면서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경제적 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그냥 뭐 해프닝, 뭐 칼을 꺼냈으면 뭐 무라도 썰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제사회 안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사인을 주는지, 앞으로 대한민국의 또 변함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마이너스 상황을 다 파악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지금 국내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것에는 이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규정한 이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앞으로 남은 정권을 지켜내기 위해서였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글들이 지금 빠르게 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공감을 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하시는 분들은 많이 퍼뜨려 주셔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밤에 해프닝, 뭐 칼을 들었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이러면서 지금 뭐 조롱을 하고 있는데 그 내면에 얼마나 많은 압박과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보면 어제의 상황이 6시간의 그 상황이 정말 이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지켜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계엄에 관해서 괜히 말 돌리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그럼 시작한다. 나처럼 평범한 변호사조차 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했던 생각이 지금 국회 의석 분포로 볼 때 계엄 해제 요구 정족수가 충분히 될 텐데 왜 했을까? 였어. 하물며 그런 간단한 이치를 윤석열이 몰랐을까? 단언컨대 윤석열은 처음부터 진짜 계엄을 할 생각이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국회가 해제 요구를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것처럼 얼른 그 요구를 받아들였던 거겠지. 다들 뭐 항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50명의 군인이 국회로 투입돼서 뭐 지금 뭐 막지를 못했다, 항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준비 안 된 계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은
계산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법조인으로서 풀어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쇼를 했을까? 추정컨대 윤석열은 판을 흔들고 싶었던 것 같아. 지금 윤석열 정부는 총선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대통령의 개인기로 만회가 가능한 외교, 국방, 방산, 그리고 원전 수출 같은 분야를 제외하면 사실상 완전히 마비된 상태야.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저 민주당의 패악질 때문에 한 발조차 나갈 수 없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윤석열의 리더십을 인정한다라는 부분,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행정부조차 고위 공무원들 중 친민주 성향의 공무원들은 노골적으로 태업을 하고 있고, 친민주 성향이 아닌 나머지 무리들조차 이리저리 눈치만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와 다를 게 없어. 거기에 정치판은 벌써 몇 년째 민생은 뒤로하고 김건희 허수아비 때리기만 하느라 정체된 상태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김건희에 대한 악마화로 일을 계속 키워가는 건데, 사실 그들도 특검을 해간다라고 하면 정말 뭐 속빈 강정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내용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은 없죠. 감정적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를 마치 범죄자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계엄 쇼를 통해서 이재명의 재판 방해와 김건희 관련 이슈에 매몰된 기존 구도를 타파하고 정치 구도를 윤석열 대 반국가 세력으로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하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했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재명이 자꾸 재판을 지연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죄 없는 김건희를 물고 늘어지는 상황, 이걸 비판해야 하는 국민과 언론의 수준조차 한심해서 거기에 놀아나고 있을 때 이걸 타파할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막 했어. 바로 윤석열 자신이 믿기가 되는 거야. 이런 해석 정말 신박한데요. 그동안 대선에 불복하는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 즉 반국가 세력이 계속 죄 없는 김건희를 물고 늘어졌던 건 김건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윤석열 탄핵을 하고 싶어도 도무지 빌미가 없었기 때문이지. 그렇죠.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이렉트로 탄핵에 대해서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정권 3년차 계속. 근데 이제 아주 그럴듯한 명분이 생겼어. 마침내 민주당이 그토록 바라던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된 거지. 하지만 이건 독이 든 성배와 같아. 왜냐하면 탄핵안이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다 해도 헌재에서 기각될 게 뻔하거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담장을 넘어서 기어 들어갔던 이준석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이 계엄령에 대해서 해제할 때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요. 이 정치판이 얼마나 머리 싸움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윤석열은 법과 절차에 따라 법리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행동을 했어. 지금 민주당이 내란죄라고 하지만 내란죄?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가지는 고유 권한을 행사했다라는 건 앞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대통령의 권한으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에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마자 바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탄핵안 발의된다 해도 헌재에서는 도저히 탄핵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 법조인의 해석이죠. 그렇게 탄핵이 무의로 돌아가면 민주당은 더 이상 탄핵을 정치 화두로 삼을 동력을 잃게 될 테고 새삼 다시 김건희 관련 이슈로 분위기를 몰고 갈 수도 없을 거야. 당연히 이재명 재판 방해는 더욱 명분을 잃게 되겠지. 반면에 윤석열은 어차피 더 잃을 인기도 없는 상태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뭐 10% 아래 한 자리까지만 안 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런 영상으로 국민들이 좀 계몽하고 이제 국민의힘의 분열, 보수의 분열을 지금 다시 단합으로 응집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더 이상 인기도 잃을 것 없는 이 상황에서 탄핵이란 이슈를 통해서 지지층을 규합하는 효과, 그리고 김건희 이슈에 대해서 소고,
그리고 검사 및 여러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거 등의 성과를 얻게 될 거야. 물론 윤석열의 정치 도박이 과연 성공으로 끝날지는 미지수지만 그래도 민주당의 방해로 모든 게 지지부진한 지금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조금 희망의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머물러서 계속 거부권만 내치고 있는 이 정부에서 국면 전환용으로 선택한 게 사실 뭐 아니면 도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조금 힘을 받쳐주면 새롭게 국면 전환용이 될 수 있고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은데요. 물론 제 해석이지만 그러니까 괜히 계엄 선포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거다 와 하고 있지만 대체 무슨 피해가 있었는데 선을 넘은 거다. 어차피 이대로 윤석열 정권이 쭉 가는 거에 대한 가망 없잖아. 한번 뭐 해본 거지. 왜 이재명을 기사회생 시켜주냐라고 지금 우파 진영에서도 이야기하는데 그럴 일 없으니 걱정 마. 법조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사법부가 이번 판에 뭐 계엄 이런 걸로 이제 이재명의 재판에는 크게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하는 부분에 전국 검사들이 발끈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보루인 사법에 대한 정의를 지키지 않으면 저런 생양아치 범죄 집단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키는 선이다. 라고 해서 뭉쳤고 지금 스위치를 켠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럴 일 없다. 걱정 마. 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실없는 소리 그만하고 묵묵히 지켜보자. 이것으로 글을 마무리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는 것을 이런 시각으로 조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다른 희망을 주고 기회를 주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동훈 당대표는요, 조금 더 똑똑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뭐 지금 이재명과 손잡은 사진들이 막 펼쳐지고 있죠. 결코 본인에게 플러스는 아니다라는 거. 이참에 윤석열 대통령의 긴박했고 절박한 이 상황에 손을 내밀어서 잡아야지만 보수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보수는 지켜낼 수 있고 보수는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똑똑해지시길 바랍니다. 김영렬TV였습니다.